의미로 쓰이고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은 건강이 나쁜지 좋은지 알게 해주는 그런 신호가 된다. 이런 말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신호등의 색깔이 가지는 의미를 이용한 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신호, 빨간불 이런 말은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각종 조짐, 그러한 조짐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우승에 적신호가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승이 힘들어졌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이 생겼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못할 만큼 안 좋은 어떤 치료가 나타난 거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구팀이라면요. 그 팀의 주전 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팀의 4번 타자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다든지 이런 식이라면 우승을 하는 것은 힘들겠죠. 이럴 때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청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청신호라는 것은 어떤 일이 앞으로 잘 되어 나갈 것을 보여주는 징조, 이것을 청신호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서요. 우리 팀 우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만일 이게 야구팀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투수가 계속 승리를 거두거나 한동안 잘 못하던 그 팀 타자들이 갑자기 안타와 홈런을 잘 치게 되면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신호등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표 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표 짓기요? 네, 리아도 표 짓기 많이 해봤죠? 네, 저는요 불조심 표도 지어봤고요. 통일에 관한 표도 지어봤어요. 그렇다면 표가 뭔지 우리 리아가 한번 설명을 해줄래요? 네, 표어는요 어떤 주장을 알리기 위해 그 짧게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을 바로 표어라고 하는데요. 이 표어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표의 예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나 주장 등을 알리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 표어. 리아는 어떤 표어가 먼저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시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잘 키운 딸아나 너라들 안 부럽다예요. 이게 원래는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걱정될 때 나온 표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시면서 자주 그 표현을 쓰세요. 네, 그 표어가 또 리아의 집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군요. 사실 그때만 해도요. 딸을 여럿 낳았으면서도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아이를 낳는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토를 고치기 위해 등장한 표어가 바로 이것이었죠. 자, 그럼 생각난 김에 선생님도 추억의 표어 하나 꺼내볼까요? 바로 불조심 표어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때요? 평소에 방심하지 말고 늘 불조심을 하자는 그런 의미죠?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재미있어요. 네, 그렇죠. 표어에 있어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글자 수를 맞추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짝을 이루면 리듬감이 살아나는 좋은 표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글자 수를 전혀 맞추지 않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표어는요, 어느 정도는 16글자 내외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멋진 표어를 만들어 볼까요? 자, 신호등의 원칙, 약속, 규칙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넣어보자는 것이죠.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런 것에 너무 심하게 빠지지 말자는 내용으로 한번 표어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길어진 게임 시간, 내 건강은 빨간불.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게 게임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아가 해석을 더 잘해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아의 표어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 중독되면 건강신호 적색된다.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빠져지는 친구들 정말 여러모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눈도 그렇고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잘 사용해서 푸른 신호등이 켜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호등을 글감으로 해서 짧은 표어짓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표어짓기, 짧은 형식 속에 여러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표어짓기에 도전해 보세요.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의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듬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글자 수를 맞추거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짝을 이루는 형식으로 리듬감을 살려준다면 더욱더 기억에 남는 표어,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어, 또 더욱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표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꼭 지켜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식이 조금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글감 신호등을 가지고 본격적인 글요리에 들어갈 텐데요. 리아, 오늘은 어떤 글의 형식으로 글을 써볼까요? 오늘은요, 시나 수필 같은 거 말고요. 오늘은 광고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오, 광고글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공익 광고를 좋아해요. 공익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네. 그리고 또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공익 광고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그것을 바로 공익광고라고 하죠. 오늘 그렇다면 멋진 공익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일단 혹시 기억에 남는 공익광고가 있으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요.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거기다 주면은 그걸 팔아서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해주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광고, 신문에서 광고를 봤는데요. 네. 그 어떤 두 사람이요. 네. 낡은 신발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요. 네. 한쪽은 보물 신발이고요. 한쪽은요. 그냥 일반 신발인데 밑에 주면 고물, 주면 보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놓으면 그게 보물처럼 귀하게 쓰